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좀 까매졌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는데 진짜 더웠어요. 그러니까 음. 더워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홍콩 갔다 왔던 그 더위를 느꼈었거든요. 아, 네. 땡볕. 네, 땡볕. 그래서 사실 일부러 태워왔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네, 어쨌든 강한 모습. 오늘 시간은 해외 경제 정보드림. 예, 그 코트라 해외경제 정보드림은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네. 거기서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 79개 기관의 데이터가 모여 있고 또 코트라에서는 127개 무역관에서 작성한 생생한 현지 리포트가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도 볼 수 있고 의외로 이제 현지 투자, 그러니까 현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아이디어를 얻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의 갈망이 높으신 분들. 물론 또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거 다 보시죠. 3프로TV는 또 지식의 갈망이 높으신 분들이 또 하니까. 자, 해외 경제 정보드림 사이트, 코트라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덥다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그 더위라는 것이 이제 좀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 전에 지구 온난화라는 네. 말을 썼었는데 최근에 그 지구 열대화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끓고 있다. 끌어오르고 있다. 예, 그게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네.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났고 오히려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온난화도 지나간 거예요? 네, 이제 열대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는 그나마라도 좀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뭐 미국에서는 좀 이상 기후에 따른 열대화를 많이들 좀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열대화라는 그 지금 더위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죠. 네, 돈을 벌어야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이탈리아가 베니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열대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예. 베니스의 1층 상가들, 기존 1층 상가들을 사용을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상가들이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체감하기는 아직 어려운 정도긴 하죠. 그러니까 뭐 덥다는 네네. 정도. 그리고 또 우리가 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참사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 네네. 터널 참사 같은 네네.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울산에 그 제조 공장 쪽을 갔었는데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딴 거보다 과거의 어떤 패턴에 맞춰서 안전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 규정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날씨가 기후가 변화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비가 뭐 며칠에 걸쳐서 이만큼 오는 거가 이제 역사적 평균이었다 그러면은 네네. 이게 너무 단기간에 확 와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리포트는 일본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무더위에서 시장 트렌드를 만드는 일본. 일본 도쿄무역관의 하세가와 요시유키 님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 기후를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대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난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지진 재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네. 뭐 거기에는 집집마다 가보면은 그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쌓아놓고 있고 네. 제가 그 록범기 힐즈를 재난 보도 그 연수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거의 뭐 한 2주 정도 이렇게 뭔가 모든 것이 끊겼을 때 네. 그때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설비들이 지하에 다 있어요. 지하에 가면은 거기에 뭐 발전기도 따로 있고 네. 이렇게 물, 식량, 화장실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요. 사실 화장실이라고 그러는 게 왜 화장실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화장실 있어야죠. 지하에 만약에 벙커에 갇혀 있으면. 아니면은 그 일단 그 물 공급이 끊기면 화장실을 못 쓰죠. 그렇죠. 네네네. 금방 더러워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같은 설비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7월에 일본의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한 1.9도 정도 높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통계를 집계한 1898년 1898년. 네,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도쿄는 이제 3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11,765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여중생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이 특별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진짜 온열 온열 질환으로. 예.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이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그 단열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 좀 네네. 설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네네. 것들에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일본이 사실 그 아이디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특이한 나라죠. 네. 이거는 제가 뭐 웃자고 좀 준비한 얘기인데, 자 볼까요? 예, 이게 졸 때 고개 끄덕끄덕하게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정시키는 네. 그런 모자 네. 뒤에 딱 고정을 시켜서 아 좋다. 그리고 앞에다가 나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이런 거고. 근데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네네. 예, 그럴 때는 이제 휴지를 머리에 입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우산을 쓰고 다녀도 신발이 젖죠. 졌죠. 네. 그래가지고 신발용 우산 이야. 이런 것도 있고. 또 애들 이거 혼자 기어다니면 뭐하냐? 청소해라. 청소해라. 할 거면 청소해라. 이런 깨알 같은 아이디어 네네. 상품들을 많이 내놓는 게 또 일본의 아기자기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리포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얘기는 옷입니다. 첫 번째 옷은 방금 그 내용은 리포트에 나온 내용은 아닌 리포트 거죠? 내용 아닙니다. 아 그냥 좀 오해할까봐. 코트라 리포트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네. 예, 코트라 리포트는 이제 하이 퀄리티를 지향을 그쵸.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 옷에 선풍기를 제품입니다. 예? 옷에 선풍기 쿠추쿠라는 제조사인데 여기 보면 선풍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전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하이 퀄리티. 네. 그러니까 옷에다가 이제 선풍기를 달아가지고 네네. 좀 시원하게 하는 거고, 어. 요거는 네. 가방에다 선풍기를 달아서 가방 매면 덥잖아요, 땀 차잖아요. 그쵸 등에 땀 차죠. 거기에 선풍기를 켜고, 요거는 유모차에. 예. 근데 사실 이 쿠추후쿠라는 회사가 네. 원래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 건설 현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배송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던 건데 이게 점차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맞는 그런 걸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바람이 나오는 방석이라든지 네네. 가방 유모차 네. 이런 데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작업복으로 하던 것이 평상복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기후 변화에 의한 산업의 변화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만 특별히 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니까 작업복에 이런 기능을 넣었다면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기능들이 일상생활의 일상복까지 파고들게 되는 어떤 산업의 변화는 확실히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뭐 온열 환자가 저렇게 많이 발생할 정도고 사회적 재난이라 그런다면은 재난 상황에서는 안전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이 이제 안전 장비가 되는 거고 그 쿠츠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회사일 건데 뭐 요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휴대용 에어컨 같은 건데 이게 이름이 레온 포켓입니다. 네네. 이제 웨어러블 기기인데 목덜미나 가슴에 있는 주머니, 이렇게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시원하게 해서 네. 하는 거고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뜨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등에 이렇게 붙이고 네네. 이렇게 스마트한 전자기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니가 만들었습니다. 저걸 소니가 만들었어요? 예. 이상한 아이디어 상품 내는 중소기업 만든 거 아닙니다. 소니가 네, 소니가 무려 이게 시즌 4. 벌써요? 이미 앞에 3개가 더 있었군요. 네, 사넷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개발이 된 제품인데 이게 2020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에 4번째 제품입니다.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이거 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꽤 비싸네요. 꽤 사실 비싸요. 저거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기업들이 이 선풍기 달린 목에 거는 선풍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뭐 이렇게 중소기업일까 했는데 그 글로벌 소니가 글로벌 소니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만들면서 옆에서 이제 저것도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건축 부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이 더운데 네네. 그거에서 관련해 가지고 좀 단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에서 70% 정도 이제 창문을 통해서만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만여 명 정도가 집에서 온열 질환을 겪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창문과 창문 사이를 벌린 다음에 네네. 그 속을 진공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전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이걸 만든 회사가 세계 최초의 진공 유리 창호 스테이시라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좀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면서 원래 단열이 잘 되면 에너지가 좀 그렇죠. 절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한 90%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에다 코팅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저도 집에 이렇게 필름 붙였거든요. 아 맞아요. 네네. 그 좀 추울 때 덜 춥고 더울 그쵸. 때 덜 덥게 네네.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하고 있어서 이게 의약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도료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창문에다가.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외선 적외선을 그 창문과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한 5도까지도 움직인다고요. 5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고단열 도료 출하량이 한 15% 증가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지금 보시는 집은 뜨는 집입니다. 네. 뭘 떠요? 물에 떠요? 물에 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물이 이만큼 찼잖아요. 네네. 물이 이만큼 찼을 때 물이 안 새 들어오죠.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를 마감을 굉장히 좀 특수하게 마감을 해서 집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네.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기초가 있고 착지면이 되는 콘크리트가 있을 때 옆에 기둥이 이렇게 있죠. 예. 그 요만큼 물에 뜬 겁니다. 만약에 저거네요. 해수면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게 될 경우 예. 그 해수면에 맞춰서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둥에다가 연결은 해놨고 예. 해수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집도 같이 떠오르는 거네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게 항상 그 떠 있는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집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집을 띄워서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네네. 태풍이 지나고서 물이 빠지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훼손을 막게 되는 놀라운 아이디어. 이 집이 팔렸겠습니까? 팔렸어요? 처음에 이 집을 이제 이치조 건설에서 2020년부터 판매를 했어요. 이 집을. 네네. 근데 이 집을 2022년까지 한 번도 안 팔리다가 네. 2022년 9월에 시즈오카의 태풍으로 4,400가구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요때 이 집이 떠서 구사일생이 된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3년 만에 시청 건수가 한 2,700건 정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 그러네요. 트렌드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코트라가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시적인 거라 그러면 오늘 지나가면 땡이고 그쵸. 뭐 유행 지나면 그만이고 그런데 아니, 집을 만들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좀 공고한 흐름으로 될 것 그러네요.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냉감 소재라는 네네. 건데 냉감 소재가 저런 겁니다.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옷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물론 마가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입었는데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소재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섬유 소재 연구원에서 따온 그림인데 네. 실의 단면입니다. 실이 저렇게 생겼어요? 원래 실은 동그랗게 생겼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닿는 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땀을 잘 흡수하고 네. 잘 건조가 됩니다. 접촉면이 넓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땀을 빨리 흡수하니까 찝찝하지 않고 네네. 이거를 잘 건조를 시키니까 달라붙지 않고 그러니까 실 하나하나의 모양을 이렇게 다 바꿔서 네. 하는 것들에 대한 냉감 소재의 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 냉감 섬유 같은 경우는 십자 모양이라든지 사각형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굴곡이 이렇게 많이 생김으로써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빨리 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몸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쾌적한 느낌을 또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변화 물질이라는 물질인데 상변화 물질은 뭐냐면은 특정한 온도가 되면은 액체와 고체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원래 얼음이 물되고 물이 얼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28도 정도 선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네. 이게 28도면 좀 덥다 느끼는 때잖아요. 그렇죠. 네. 덥다 느낄 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되면 얼음을 그쵸. 따뜻하게 만들면 물이 되잖아요. 그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열을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28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화를 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이 상변환 물질을 네. 그 섬유에다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런 냉감 소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미국의 나사에서 네. 우주복을 만들 때 썼던 기술이에요. 우주의 이제 온도가 워낙 그렇죠. 위아래로 많이 급변하죠. 움직이니까 네. 우주복 안에다 상변환 물질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게 된 거고 현재는 이제 원단 소재에다가 이 상변환 물질을 추가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쿨매트, 매트, 시원한 매트 있잖아요. 예, 방석. 네, 그거 이제 겔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게 물질이 변해서 이게 좀 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쿨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쿨코어라든지 뭐 암스트롱 몽쇼라든지 뭐 폴라텍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봐도 이렇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술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기술이어서 이 소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나이키, 나이키가 많이 사용해요. 아디다스. 오. 그러니까 나이키의 드라이핏이라든지 네네. 아디다스의 클라이마쿨이라든지 그러니까 땀을 흡수를 좀 잘하고 건조를 네네. 빨리 해주는 그런 스포츠웨어에 먼저 좀 적용이 좀 됐었고요. 오. 지금은 이제 스포츠웨어를 넘어서 그 네네. 침구가 좀 시원한 이불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아이용품 네. 그리고 카시트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0년에 한 19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되던 이 냉감 소재 시장이 28년이 되면은 약 30억 5천만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연평균 5.8% 성장할 거라는 건데 네네. 우리가 사실 옷이라든지 네. 이 섬유가 성장률이 높아봐야 뭐 얼마나 그쵸. 높겠어요. 네. 뭐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워낙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스포츠웨어, 그러니까 운동할 때 쓰던 옷감인데 네네.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맞아요.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전망이 되게 높고요. 이거는 그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얘기인데 중국의 화중 과기대 그 광밍타오 교수의 연구진이 개발한 건데 보시면은 이게 그 한쪽은 그냥 면이고 네. 한쪽은 이제 냉감. 소재로 해가지고 그 31도 정도 되는데 1시간 동안 노출이 돼 있던 겁니다. 1시간 노출이요? 네. 사실 저도 되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아니 입었을 때 잠깐 시원하고 조금 있으면 체온이 전달이 돼서 금방 안 시원하던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예. 1시간을 노출시켜 봤다고요? 1시간을 노출을 시켰더니 그때 해에 노출되기 전에 31도였는데 네. 냉감이 있었던 곳은 32도가 됐고요. 네네. 1도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일반 면은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좀 파랗게 나오고 여기 네네. 빨갛게 나오는 게 이 소재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어떤 냉감 소재로 돼 있었냐면은 일단 햇빛을 차단하는 네네. 차단제를 좀 실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반사시키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넣고 또 이제 몸의 열을 흡수해서 중적외선으로 방출해 버리는 소재 네네. 그걸로 이제 실에다가 주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이 이제 과거엔 특수 소재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상적으로 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옷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는 전반적으로 파랗고 여기만 좀 빨갛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를 이제 냉감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좀 열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게 된다는 거고 아까 상변환 물질 적용할 때 건설 근로자들 네네. 워낙 더운데 노출이 돼 그쵸,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감 조끼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소재라는 게 네. 옷은 그냥 옷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특수 소재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인증. 예. 예를 들어 어떤 인증이요? 예를 들어서 그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포르페라는 네. 섬유를 만드는데 이게 국내 업체 최초로 오코텍스 1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네. 오코텍스는 뭐냐면은 환경과 인체의 무해함을 무해함을 네. 해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유럽의 섬유 품질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물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변환 물질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예. 이게 피부에 닿아서 뭐 극단적인 예로 피부암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이런 특수 소재들은 요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즈니스를 보실 때 그냥 야매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시원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유해한 물질로 시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게 실제로 미국의 그
아웃라스트라는 그 냉감 소재 회사가 역류와 피부 발진을 일으켜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대요. 아, 아이들 민감하죠. 아이들 좀 민감하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오스텍스 1등급 같은 경우는 3세 이하의 역류와의 피부를 닿아도 안전하다라는 게 1등급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등급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의외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나 옷 살 때나 상관이 있지 뭐 있냐 그랬을 때 뭐 이게 그렇게 그 기업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그 섬유 회사들 그리고 화학 회사들 중에 냉감 소재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면 소재보다 냉감 소재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좀 과거의 성숙 산업이었던 섬유 산업에서 약간은 좀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섬유 산업은 우리가 그 옛날 영국의 산업혁명 예. 그때 막 증기, 석탄, 연기 뿜어내면서 궁궁궁궁궁궁 돌아가던 게 그게 섬유 산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섬유 산업은 되게 이제 저 선진국은 좀 안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오히려 섬유 산업이 특수 소재 쪽에서 좀 그쵸.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 입을 때 좀 시원한 옷 이제 이거 방송 보고 나면은 아 진짜 시원한가 해서 한번 사보고 싶으신 그쵸, 생각이 그쵸. 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레깅스 문화가 커졌던 그쵸. 케이스를 보셨잖아요. 우리 다 스판덱스. 스판덱스. 근데 사실 스판덱스의 유행도 있지만 스판덱스는 원래 옛날부터 사용하던 소재였었는데 어떤 새로운 소재를 들고 와서 그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람들에게 스판덱스에 대한 이미지까지 좋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레깅스를 네. 운동할 때가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게 됐을 때 그쵸. 룰루레몬이 대박이 났죠. 결국은 이제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자체가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좋은 소재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 뭔가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깅스라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일반 생활할 때 입게 평상복으로? 만들었던 거. 네. 그러니까 냉감 소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환경에서만 쓰던 소재인데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입게 되면 그 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도 있죠. 그때 그 스판덱스 인기 많아져가지고 그때 효성도 맞아요. 매출도 많이 나고 네네. 뭐 그랬던 일들이 이 리포트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냉감 소재가 어쩌면 우리가 기후 상황이 계속적으로 더워지면은 냉감 소재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식상한 비즈니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더울 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더울 때요? 예. 더울 때 아이스크림. 아 누구요? 사람? 예. 더울 때 사람. 저는 에어컨의 발명가 캐리어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이분이 지구의 평화를 아 그러네. 유지를 해주고 있다. 네네. 에어컨 얘기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 7월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프랑스 남부가 벌써 또 40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에어컨 쓰면은 전기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뭐 살만하다. 네. 그래가지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에어컨 없는 선수촌 가가지고 막 뭐 별로 안 덥네요. 막 이런 세레모니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덥죠. 덥죠. 40도인데. 예. 그래서 이 그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의외로 제가 좀 이거 리포트 보면서 놀랬던 거는 유럽 국가들이 에어컨을 생각보다 별로 안 쓰는구나. 정말요? 예. 독일 소비자가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의 조정윤님이 작성해주신 리포트인데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1881년 이래 5번째 더운 여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독일의 가격 비교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래서 혹시 에어컨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랬는데 응답자의 13%만 에어컨이 있다. 예. 진짜요? 예. 와. 그리고 16%는 에어컨을 사겠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의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유럽에서는 네. 에어컨이 어쩌면 성장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특이한 나라예요. 그 프랑스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 25도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있는 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네네. 나머지 95%는 아까 이조 기자가 저한테 걔네들은 어떻게 시원하게 한대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떻게 시원하게 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창문을 저기 창문을 열죠.
그거예요? 예. 아 근데 25도면 버틸 수 있어. 아 25도면 괜찮습니다. 저 옛날에도 집에서 수건을 물 적셔서 등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시원해집니다.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25도 그동안은 25도였기 때문에 에어컨을 네. 잘 안 썼던 건데 이게 이상 기후로 이제 무더위가 막 찾아와 버리니까 이제는 에어컨을 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에어컨도 이게 네. 아무 에어컨이나 그냥 다 갖다 팔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독일 거라 그랬잖아요. 네. 독일에서는 이제 그 환경이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는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분리형 에어컨이라고 부릅니다. 그 분리형이요? 뭐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 실외기, 네. 실외기가 있는 게 분리형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실외기 있는 거 쓰는 거 대부분이죠. 같던데. 네. 거의 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에어컨이 있고 네. 실외기가 밖에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성능도 굉장히 좋고 소음이 별로 없죠. 네네. 실외기 쪽에 시끄러워도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리형 에어컨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 그러면은 네. 거기에 뭐 이게 뭐 뚫어 가지고 그쵸. 집에 뚫어서 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문제가 독일은 집주인이 별로 없답니다. 다 세입자예요? 세입자 비중이 높아서 아.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돼가지고 이 분리형 에어컨을 한번 살려면 좀 골치가 아프답니다. 아. 그리고 또 더해서 또 독일에서 이게 그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된 주택들이 있대요. 그럼 뚫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뚫으려면 네. 그 지자체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아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동식 에어컨. 네네. 이거는 이제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창문에다가 밖으로 호스 빼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빼는 그런 방식이래요. 음. 그래서 이런 분리형 에어컨보다는 그 이동식 에어컨 쪽에 좀 관심을 좀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을 누가 더 많이 팔까? 네.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왜 안 나오냐고 봤더니 그 에어컨을 팔 때 네. 삼성전자가 에어컨을 판다고 삼성전자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네. 뭐 하이마트로 갈 그쵸, 수도 그쵸. 있고 네. 뭐 쿠팡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집계는 안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1등이라고.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참 그 역사적인 갈래가 좀 있는 게 원래 LG전자가 점유율 면에서 그 둘이 합치면 90% 되는데 네. LG전자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1등을 해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에어컨을 출시를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대번에 역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대번에 역전을 했던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삼성전자 에어컨. 사실 저희 집에 삼성전자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좀 그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아, 그렇죠. 혹시 그건가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김연아. 역시 김연아. 마케팅이다. 김연아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 뭔가 빙판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시원한 시원한 것 같고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가 광고 모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바 무풍 에어컨이 나왔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LG전자를 대번에 뛰어넘고 음. 그러면서 점유율 격차가 한 20%까지 벌어졌다는데 이게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옛날 에어컨 광고하던 맞아요. 싱싱 불어라 뭐 이거 맞아요. 하던 그 광고가 생각이 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부동의 1등이었던 LG전자가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LG도 뭔가 이제 반격의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에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 김연아 선수하고 여기 있는 모델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김연아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LG전자. LG전자. 예. 전반적인 느낌. 저는 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오, 정확하게 제대로 보셨어요. 봤습니까? 예, 그리고 밖에는 약간 눈 내리는 모습. 그러네요. 이게 바로 그 사계절 에어컨입니다. 거기 공기청정 기능 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왜 여름에만 에어컨을 쓰니? 어. 에어컨은 365일 쓰는 거야. 사실 라는 컨셉. 우리가 에어컨은 시원한 거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그 명칭 자체는 에어 컨디셔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기의 질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것도 조절해 줘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사계절 쓰는 거다라는 컨셉을 하니까 뭔가 이게 살 때 생각해 보면 똑같은 돈 내고 쓸 거면 그렇죠. 겨울에도.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서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그 무풍 에어컨 김연아 효과로 점유율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던 게 그 삼성전자가 48.6%로 1위고 네. LG전자가 32.5%로 2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점유율 격차가 거의 한 16%포인트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LG가 뭐라 그랬냐면은 LG 베스트샵 자료가 빠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LG 베스트 샵에서 판매된 판매량은 그 조사 기간에 집계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순위도 좀 보고 싶었는데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그런데 글로벌 에어컨은 그냥 볼 것도 없이 1위는 중국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거리전기라는 회사인데 네. 근데 좀 숫자가 좀 그런 게 뭐 1억 한 7천만 대 정도 전 세계에 팔리면은 네. 대충 뭐 한 1억 대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팔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전제품 쪽이 그 상대적으로 기술적 허들이 낮은 편이잖아요. 첨단 기술에 그렇죠. 비해서는. 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만약에 에어컨이 진짜 신성장 산업이 된다 했을 때 네. 그게 과연 그 한국이 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그 로봇 청소기 자기가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래요? 걸레도 지가 빨고 막 그러거든요. 걸레 지가 빨아요. 네. 네. 그런 로봇 청소기 시장은 사실 그 이제는 한국 어렵죠. 중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예를 들어 드리면 사실 저희도 국내 거 쓰다가 예. 저희 그 아내분께서 결단을 내리셨죠. 음. 그 로봇 청소기에게 에르메스가 있다. 그쵸. 이걸 사야 된다. 그래서 예. 결국 샀거든요. 거의 150만 원인가 되게 비싸요.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 예.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삼성전자, LG전자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세탁기 이런 거는 그래도 여전히 네네. 좀 경쟁력이 좀 있는데 그 로봇 청소기 쪽은 좀 기술 역전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이 있고 완화가 있어요. 네. 완화라는 거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가 올라가는 거를 완화하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적응은 네. 이게 어차피 그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 것인가도 하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기후 변화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차를 타고 뭐 이런 것들 뭐 탄소 수소환원 제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적응 쪽에서도 굉장히 좀 여기는 좀 덜 부각받긴 하지만 신산업으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상하수도 정비 같은 게 과거에는 그냥 상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다면은 이상 기후가 발생할 경우에 그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정비를 안 해놓으면 진짜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기후 변화의 취약계층을 원조하는 거. 네. 과거에 뭐 더우면 집에 계셔요 막 이런 네. 게 아니라 진짜 이 분이 집에서 온열 질환을 겪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열 소재라든지 아니면 냉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의류를 지급을 해서 좀 냉감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이쪽도 좀 기후 변화 적응의 한 가지 산업 카테고리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기후 변화를 완화해야 된다는 어떤 대의 명분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산업들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리 2도 올라가려고 하는 걸 1.5도만 올리도록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예,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이 필요한데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산업들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냉감 소재가 뭐 이번에 개발된 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이런 소재들이 이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되면 네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뭐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산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기후 변화에 적응에 필요한 용도가 되는 기술들이 또다시 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은 좀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나 독일 한번 진출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에어컨을 이걸 선택해야 돼. 분리형은 안 돼.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그 룰루레몬과 같은 기업의 특별한 그러니까 특징을 이야기해봤지만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내가 사업 아이템화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가 좀 많은 분들에게 영감과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3프로특위 압권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권순우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